한국 전쟁, 6.25 전쟁 이후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전국 뭐 충청도 뭐 경사도 이런 쪽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그 선교를 하셨는데 그때 전쟁에 피해를 입은 분들, 그래서 거린이 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록도에서 나온 그 한센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거리를 유랑하고 있는 걸 보고 그분들이 뭐 충북, 음성, 또 뭐 진천 이런 데서 이분들을 모아서 야, 살 수 살려면 하여간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어디 가서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기금을 세계 그 기독교에서 이제 성공회가 아니고 다른 기독교단에서 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게 됐는데 그 바로 지금 이제 녹촌리 그 성공회 거기 있는 마석 거기다가 이제 땅을 사고, 근데 그 땅을 살 때 교회 이름으로 사거나 그 선교사님 이름으로 산 게 아니라 그 들어온 이제 한센인들 이름으로 몇 명, 뭐 한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4만 평 정도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어떤 저거에는 그래서 우리는 한 10,000평 정도로 생각을 해요. 10,000평. 다 산 게. 그래서 이제 10,000평을 사놓고, 야, 이젠 우리가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렇게 살기는 참,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이렇게 좀 한 곳에 정착하면서 하는데 마석이라는 곳에 땅을 좀 마련해 놨으니 거기 가서 농사도 짓고 양계도 하고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그게 몇 년도냐면 1960년이에요. 60년, 61년. 충주에서 들었다면 충주 성당에서나 아니면 진천 성당에서나 이렇게 들었겠죠. 성당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는 성공회는 거기서 듣고 이렇게 온 거였나 봐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뭐 이렇게 오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차도 못 타고 걸어서 왔다는 이 자체를 들을 때는 저로서는 속이 상했죠. 아,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들이 타는 버스도 못 타고 왜 걸어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여기로 와서 이제 와 보니까 산밖에 없잖아요. 산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나무들 잘라서 집을 짓고 해서 모여서 몇몇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거죠. 6명인가 5명이 먼저 여기로 왔대요. 처음에 이주가 시작되었을 때 한센인들이 그 녹촌리를 정착마을로 생각하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기반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밥을 얻으러 다녔는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진짜 아픔으로 이렇게 토로해내는 그 신음소리 같은 하소연은 진짜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밥을 얻으러 나간대요. 그 마석으로. 진짜 문둥이 온다고 막 돌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서 뭐 머리가 터지고, 그러면 미안해서 이렇게 밥을 문 밖으로 내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는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평내나 녹천이나 박골이나 이런 데 가서 마석 시내나 이런 데 가서 동냥을 해서 먹었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때는 엄마 얘기를 들어보면 동냥을 하라고 가면 이게 손 꼬가지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밥을 주면서도 던지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흙 털어 갖고 와서 먹고 이랬나 봐요. 제가 그때 추울 때요. 그때 내가 그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날짜는 모르겠어. 근데 한 10월 11월 달경 될 거예요. 추웠어 좀. 그래갖고 그때 입원을 해갖고 내가 한 만 2년
만 2년을 치료를 받고 9년도에 내가 나왔어요. 69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퇴원을 원장을 직접 만나서 퇴원을 시켜갖고 그냥 바로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바로 왔지. 내가 이제 소록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실태를 알잖아. 그 생김새를 알고. 볼 때는 뭐 코도 없는 사람이 있고 말이야. 뭐 얼굴이 찌그러지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미화해 가지고 사진으로 해서 갖다 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내가 거기 있으면서 내가 겪어본 것이 자식이 바깥에 그러니까 있는 자식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른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미 한번 찌그러지고 자기 모습이 참 누구한테 보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모습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한번 그런 거가 많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자식들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착안을 해서 그럼 좋겠다. 이것을 사진으로 해서 미화해서 사진으로 해서 그 사진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그 사진이라도 손자나 뭐 이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을 내가 주문받으러 그 소록돌 들어갔어. 그걸 뭐라 그래 쉽게 얘기하면 복사라나 얼굴만 있는 사진이면 우리가 그 뭐 빡빡머리라도 하이칼라 해가지고 옛날 말로 하이칼라 해서 양복 진거 같이 이렇게 양복 입혀서 서울 을지로 수도 예식장 배경을 넣어서 결혼 사진을 만들었다 줬어. 그거를 합성이 진짜 합성. 결혼 사진을 만들어 주는 그것을 내가 지금으로 하면 주문 셀러리맨 주문을 받으러 다녔어. 전국에. 내가 거기에서 지낼 때 만 2년 이상을 지낼 때 잘하는 분이 있었어. 이제 저에게 여기를 얘기한 거야. 마석에 거기 가면 자기의 그 친한 형님 동생 하는 분이 거기에서 살고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봐라. 너도 꼭 이 참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그래도 그러한 곳에 가서 양계라도 하고 같이 집단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고 여기로 왔어요. 찾아서 71년도 6월 12일 날 여기 왔을 거야 아마.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찍었어요. 그때는 어디 녹천 1위 성생마을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또 외국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그 뭐랄까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사는 그런 동네였던 거죠. 니네야 문디기들은 산소에 올라가서 땅 파갖고서 뭐 사람 간 빼먹는 다음에 이런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우리로서는 어이가 없죠. 우리로서는 사실 아버지가 운등병이 환자인데 그 우리도 그렇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심했고 마석도 제대로 못 갔으니까요. 국립학교도 마석도 못 갔고 제대로 명절 때나 이렇게 오는 이제 장난감이나 뭐나 이렇게 살로 몰래 내려갔다 그냥 올라오고 했거든요. 올라올 때도 녹천이 친구들이 뭐 밖골 친구들이 많이 우리가 못 가게 막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길을. 어렸을 때는 바깥 생활을 그렇게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접하면서 우리 마을이 이러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서부터. 버스도 여기서 내리지도 못하고 학교 오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리기도 하고 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그럴 때도 이곳에서 타지 않고 좀 더 다른 정거장 가서 타서 여기에 사는 것처럼 안 보이려고 이렇게 좀 한 적도 있었죠. 많이 있었지. 중학교 때 이제 어른들, 동네 어른들이나 누가 버스에 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피해서 다녔어요. 버스에서도. 그게 가슴이 아팠죠. 어른들, 아버지나 동네 어른들이나 보면은 아는 척 할까봐, 다른 데로 피해가고. 그러다가 그 어른들이 아는 척은 안 했어요. 아버지가 절 봐도 아는 척은 안 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봐.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그런 이 가슴에 그냥 응어리책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교육 문제가 참 어려워가지고 이 주변에서 학교에서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학교에서 안 받는 게 아니고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심석학교가 있었어요. 그때 심석학교가 있는데 심석학교에서 거기 오지 말아라 해갖고 그때 마이크로버스라고 있어.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라고 우리를 줘가지고 그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밖으로다가 등교를 했는데 근곡으로 주로 다녔어. 근곡이라면 또 그 당시에는 한참 먼 동네라고 했어. 여기서 뭐 몇 킬로 되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로다가 보내버렸어요. 애들을. 이제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좀 멀더라도 공립으로 갈 수밖에 국공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가차원대 학교가 있는데 왜 근곡까지 가겠어요? 근곡까지 가고 왜 도농리까지 가겠어요? 학교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가차원대 학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못 오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내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또 딴 정착촌도 또 다녔잖아요. 다녀보니까 전부가 대다수가 우리 축산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에 보면 지역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지역도 좁고 또 그렇다고 해서 농토가 많아서 농사를 뭐 이렇게 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육체적인 그 노동을 한다라는 게 또 이 사람들하고 맞지가 않아 사실. 그렇게 해서 축산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닭 기르는 거, 돼지 기르는 거 이런 거 됐지. 우리가 닭을 많이 기르지도 않고 한 50마리 이런 정도로 다 이제 산란계를 길렀었어요. 근데 그땐 그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호롱불로다 해서 이렇게 아침에 그 닭밥을 주고 왜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이 닭이라는 것은 그냥 일조량이 많아야 알을 될 수 있으면 매일같이 놓기 위해서 그 강제로다가 잠을 안 재우고 밥을 먹여가지고 일조량을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호롱불 같은 걸 사용을 했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육개를 했어. 육개를 할 때 육개도 역시 일조량을 늘려줘서 밥을 많이 먹고 병아리가 얼른 빨리 커서 고기용으로 나갈 수 있게 육개라는 그렇게 하고 그 조금씩 길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경수 여사님이 여기로 오셨댔어.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71년 아마 후반이 될란가 72년도 후반이 될란가 그걸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때 점화식을 여기 와서 했어요. 그 양반이 점화식을 해서 전기가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번창해서 축산을 하게 됐지. 80년 초반에는
그 전부터 마을에서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축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뭐 협동조합을 하면서 사료 구입을 공동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저기 돼지나 계란 같은 거를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든가 이래서 조합을 운영하면서 이게 우리 마을이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때만 해도. 이게 그 조합 사무실이 있던 곳이 지금 그 성생 그린마트라고 하는 그 삼거리 고개예요. 지금 있는 그 건물 그대로. 그러니까 그린마트 반대편에 보면 지금 가구점으로 바뀌어 있긴 한데, 그리고 철물점도 있고 한데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 사무실에서 했던 일에 주된 일들이 대략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양계를 많이 하니까 외부에서 사료를 사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양계가 이제 그 사료 사올 곳이 뭐 따로 막히 없어서 아마 그 조합에서 그 사료를 사오게 되면 여기가 말했다시피 외부하고 많이 단절되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손을 외부에서 그 수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아마 내부적인 이제 마을 주민들이 다 각각이 모여서 일정 정도 품앗이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저도 집에서 한 사람씩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마을에 사료차가 오면 뭐 세대별로 오늘은 뭐 어디에서 이제 한 명씩 품앗이를 나와서 이제 도와주는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좀 나요. 옛날부터 있었던 가게 터로 보면 여기 지금 삼거리 슈퍼도 꽤 오래됐고요. 저희 옆에. 근데 사실 그 삼거리 슈퍼는 예전에 사료 창고였어요. 사료 그러니까 양계했을 때 사료를 임시적으로 거기다가 각 집마다 뿌리지 못할 상황일 때 거기다 임시적으로 모아두고 한꺼번에 받아두는 사료 창고로 썼던 공간이었어요. 여기 독특한 거 하나는 한센인 그 정착촌이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의학이나 뭐 이런 약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었어요.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자란 유년실의 추억의 장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을 속에서 본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고 환경이었지만 각 집마다 서로 일손을 도와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경조사들을 같이 치르고 뭐 여느 뭐 마을의 모습과 뭐 다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년시에 가졌던 거는 추울 때나 더울 때, 특히 이제 더울 때죠. 더울 때 이제 같이 그 금남리나 아니면 대성리 가까운 곳으로 이제 물놀이를 하루 동안 갔다 와서 거기서 같이 마을 분들과 같이 지내는 거.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일손을 돕고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 조직으로서 되게 바람직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80년대) 후반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북한강 수계 그 정화 사업에 인해 가지고 이제 축산에 나오는 폐기물이 이 북한강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제 그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축산이 이제 그게 이제 못하게끔 제재가 되기 시작했죠. 이 상수원 보호지역으로서 그때 이제 그게 점차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상수원 보호지역으로서 이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럼 공장으로다가 돌려보자. 서울이 가깝고 하니까 그때 막 청계천이고 막 그때 막 70년대 막 내몰아 가지고 저기에서 많이 서울 이 지방으로 다 나오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닭장을 했던 그것을 손을 좀 더 봐가지고 공장으로다가 돌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하여간 그때 정주환이라는 사람이 회장을 하고 내가 위원장을 하고 그랬을 때야.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난 이제 이길용이라고 대표가 또 이길용이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몇 사람들이 쌍두마차가 돼서 이렇게 공장하러다가 이제 돌렸지. 제 기억으로 조금 더듬어 보면 그 저희 집 변화로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양계장 했던 부지를 흙으로 메우고 흙을 사서 흙으로 메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걸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건물을 짓는다고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시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저희 집 부지도 좀 헐어서 뭘 건물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한다.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가구 단지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필연적으로 이제 여기가 그 3D종 업종이어서 한국인들이 이제 그 가구에 그런 먼지나 뭐 칠 냄새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니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가구 공장 사장들이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쓰면서 지금 말하신 것처럼 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임금 체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센터장이셨던 이종호 신부님이 그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마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굉장히 애는 썼죠. 그래서 우리 마을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 센터가 합쳐서 법무부를 상대로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도 충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우리 신부님 같은 경우는 유치장에 구속도 되고 이렇게 한 적도 있었죠. 하여튼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여튼 외국인 센터하고 마을의 주민들이 합쳐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하여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띄기 시작한 게 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뭐가 샬라샬라 와서 하는데, 야, 너네 뭐냐, 그러면 뭐 필리핀에서 왔다, 뭐 방글라에서 왔다, 뭐 네팔에서. 근데 뭐냐, 이 새끼들한테. 이제 레이벌, 이 소위 노동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걔네들하고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 너네들이. 뭐, 그러니까 걔네들이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야, 월급 떼이고 뭐 이제 이런 거고, 필리핀 애들은 미사를 요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앵글리칸 커뮤니언과 이 소위 필리핀 그 카톨릭 철치는 다르다. 우리도 앵글리칸 카톨릭이라고는 그래요. 근데 그 카톨릭의 개념이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설명을 하고 그래도 좋다. 이거 떡만 주면 좋다. 그래갖고 그게 1991년 5월 31일 날 아시안 선데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미사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때 인명진 목사라고 혹시 아세요? 영등포 산업선교회 갈릴레아 거기 그 목사님이고 이재정 지금 교육감님하고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영어로 이제 미사를 하게 하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외국인 노동자의 선교 시작이고 그때부터 이제 필리핀 공동체는 미사 공동체로 끌어들여 와가지고 한 400명까지 나왔어요. 진짜 제가 처음에는 천주교를 믿던 필리핀 공동체, 필리핀 커뮤니티를 위한 미사 공동체를 제공하는 게 사제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점점 지나면서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는 저 이주자들의 어떤 심리적 불안함 이런 걸 덜어주고 사제가 저 엎드려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뭐 죽는 일도 벌어지고 심근경색으로 자다가 죽고 뭐 화재가 일어나서 죽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공회 신부가 성공회만 주장하고 뭐 예수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거기 온 자원봉사자들이 또 막 신부님 저 무슬림들한테도 손을 뻗어야 됩니다 신부님이 빨리.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뭐 한 게 이제 뭐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제가 모스크에 여러 번 갔어요. 모스크가 있어 그 안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나는 뭐 모스크 할 때 기도할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이렇게 꿇어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제가 뭐 좀 어벙하긴 하지만 진정한 사제구나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각 커뮤니티 리더들을 모아서 이렇게 조율하는 모임을 갖고
리더들을 통해서 통보하고 야 이번에 단속반이 들어온다더라. 너네 뭐가 필요하니? 그리고 IMF도 맞았잖아 그 기간에. 거의 1년 반 넘게 일 못했어요. IMF 때문에. 다 집도 없고 우리 어떤 공장에서 우리 그때 13명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때 그 제일 힘들어도 우리 2명만 일하고 우리 나머지 11명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2명 월급으로 알바비로 우리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제가 그분들을 설득해낸 가장 쉬운 논리가 그거였어요. 저분들이 당신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경우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느라 더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을 보냈으니 우리가 저들을 치료하는 건 위안이 될 거다 우리한테. 우리가 다 힘겹게 살았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오랜 동안 주제 설교를 하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보다 더 고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주자들을 보내주셨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더 이상 우리가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때 우리 나올 때 동네 원주민들 원래부터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았어요. 그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들하고 관계는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어떤? 무슨 활동할 때마다 같이 했으니까. 또 그다음에 그분들 빌려주는 집에서 우리 살았으니까 월세 주고. 그러니까 엄청 잘해줬어요. 우리 한센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아니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참 가엾게 불쌍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좀 인간답게 좀 해주자 그래고 땅을 그러면 저 시에다 기부 체납을 해서 지어준다고 하니 그래갖고 경기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그 외국인 복지관을 지은 거예요. 땅은 우리가 기부해가지고 우리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 거라니까 시에다 재산을 기부해서 800평을. 그래갖고 그게 오해가 돼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제가 일신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걸 기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주교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게 본부가 허락을 해야 땅을 주지 내가 주고 싶다고 땅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설득 그게 뭐였냐면 김요한 주교님이 교회가 재산을 갖는 건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또 그렇고 이 가엾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편안한 그게 전국 최초의 복지관입니다. 지금도 그 시설을 따라가는 복지관이 없어요. 또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미등록 아동들, 그러니까 취약전 이 아이들이 사실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사실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육실이라든가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환경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허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지개 보육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그래도 취약 전까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돌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나 다닐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아마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이탈률이 내국인 청소년들에 비해서 건 한 2배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라고 한다라면 하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것이 확립되어져 가는데 거기에서부터 본인에 대한 자신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다. 언제 한번 출입국 단축했었어요. 동네 단축했는데 그때 이정호 신부님이랑 그거 막았었거든요. 그거 막는데 동네 원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아까지고 출입국사 앞에서 데모식으로 앉아서 잘 못하게 했어요. 동네 원주민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버스 하나 가지고 이국 사람 그때 10명, 나 기억해 그때 13명 정도 단속에 걸려가지고 버스 안에 있었어요. 또 이정우 신부님이랑 애 동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들랑 그 버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려가지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버스 못 나가게 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차량도 막고 한센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단속된 외국인들의 단속 과정에 대해서 출입국 직원들한테 이제 항의도 하고 그러면서 뭐 한 10시간 동안 대치를 했었어요. 또 한 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외국인들이 단속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저희 샬롬의 집에 다 모였을 때도 여기 있는 지역 주민, 그러니까 마트를 하는 사장님들이 이 친구들 먹을 거리라도 좀 주라고 그러면서 뭐 쌀, 음식, 뭐 먹을 거리를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그래도 서로 그런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우리 안에서 좋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의 그 밀집 구성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한 공간, 그건 한 3만 평 규모 되는 한 430개 정도 되는 그 사업장 내에 이렇게 그 밀집되어져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안산은 워낙 넓고 공단이 또 이제 거기도 사실은 이제 뭐 외국인 노동자도 많지만 중국 동포들도 상당 부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여기는 뭐 뭐 그냥 저기 한 얘기겠지만은 뭐 교회에서 종쳐도 종소리 듣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모일 수 있을 만큼 뭐 빠르면 진짜 뭐 거짓말 안 하고 이제 1분 안에 모일 수 있을 만큼의 이 공간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여기가 사업장 일하는 곳과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거 시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생활 공간이 다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곳과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동네지만 한국에서 이주민 약자의 뭐가 신기한 것, 특별한 거 다 거의 다 이 동네에서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그때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다 이주민 친구들 많았었지만 따로따로 살았어요. 이 동네 조그만 자리에 다 만나게 되니까 같이 숙구도 하고 같이 문화활동도 하고 또 그다음에 힘들어하는 것도 가까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긴 것 같아요. 뭐였죠? 공동체 방식으로 살으니까 그거. 또 그다음에 다른 동네보다 이 동네 신기한 거 뭐냐면 다른 동네 필리핀 커뮤니티 필리핀 사람들만 저기 같이 살고 네팔 사람들끼리 같이 놀고 이 동네는 그거 아니에요. 이 동네는 섞어서 놀아요 다. 섞어서?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친구들끼리 섞어서 놀아요. 이 동네 특별한 거 재미있는 거는 이거예요. 저 녹천분교와 그 녹천분교에서 행하는 어떤 운동회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그런 갈등들을 포용해주고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회 때가 되면 각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그 운동회 하는 행사들을 참여하고 그다음 응원하고 그리고 이제 마을 이제 어른들 다 나와서 줄다리기도 하고 개주대회도 하고 그랬을 때 그렇게를 매 해마다 가을이나 뭐
그 운동회 때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행해 왔어요. 그리고 성생마을에서의 녹촌문교라 함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를 봉합하고 서로 뭉치게 하는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화합의 공간이었고 그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또 지역 사회에다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원주민들 여기 원주민들의 그 몇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영섭 읍장이라든가 이문학 씨라든가 박성옥 씨라든가 뭐 이 기타 이 유지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 지금 우리 허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허가도 없는 건물이야 이거 다. 응? 이것을 지역장들이 다 그래도 협조해서 또 나라도 묵인한 거예요. 나라 자체에도 묵인을 했잖아. 노태우 대통령 왔을 때 여가 정식적인 여가 저것도 아니고 농장도 정식적인 공단도 아니고 했는데도 그 양반이 다 묵고 하고 정균우주 박정희 대통령 저기 정균우주 그 뒤에 다 풀어줬자 다. 그러니까 묵인해서 우리는 불법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정부를 믿고. 여기서 우리 성생마을이 60년이 넘게 여기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언제까지 더 존치하고 더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그 마석 가구 단지에 많은 기여를 했던 농장이고 공단이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살았던 한세인들이 이렇게 기여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주는 그러한 마을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네. 부모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모라고.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고 여기서 온갖 사정 다 겪었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더 이상 이게 뭐 그런 다른 거 더 이렇게 말하면 마음 안 아프더라고요. 이게 당장 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여기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서 이 마을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다른 제3의 어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주 구성원이 되더라 할지라도 외부 사람들에 대한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좀 포용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센인 분들이 그 포용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 마을 구조 자체가 외부와 단절된 것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핸디캡이라든가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는 조금은 알리고 그리고 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수년 쓰라린 차별, 또 어떤 대등치 못한 그런 역사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엄연한 그런 차별, 이런 차등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센인의 삶을 통해서 또 이주자들이 보여준 건 고남일 거예요. 거기서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대등함, 평등함, 공평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곳이다. 마석가구공단이. 지금 가구를 싸게 사러
와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곳이 그런 곳을 대변하는 그런 공간이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